강의 주제는 척추 질환의 이해가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그냥 무슨 이야기 하나 편하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척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환자분이 이제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하고 지인분들한테 물어보고 어디가 치료를 잘하냐 그랬더니 저희 바른세상병원이 잘하더라.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때마침 또 제가 진료여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럼 제가 환자분을 처음 진료할 때 무슨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증상을 확인합니다. 그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가끔 이상한 용어를 마구리뼈가 아프다 이상한 용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꼭 추가 질문을 합니다. 추가 질문은 팔다리는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께서는 목 허리만 아파요, 아니면 허리에서 발목까지 타고 내려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척추 진료를 보러 왔는데 왜 팔이나 다리를 물어보지? 팔, 다리 쪽도 진료를 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목에서 이제 팔 쪽으로 신경이 나가고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목이나 이제 허리에 병변이 있으면 팔,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척추 구조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척추뼈가 있구나, 그리고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있구나, 그리고 척추뼈 뒤로는 척수 신경이라는 게 내려오는구나.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신경이 이게 빠져나와서 이제 팔이랑 다리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의 증상을 살펴보면은 이제 목이나 허리 쪽에 병변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팔, 다리 쪽으로 뻗쳐서 내려오는 방사통이라든가 저림 증상, 감각 이상, 심하면 마비 증상 등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요.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고, 물론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허리 통증도 유발하지만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팔,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가고,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이 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 저림이 심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팔,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온다. 그 다음 질환으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이제 생기는 증상이고, 마찬가지로 팔,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특징적인 거는 걷거나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제가 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아픈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어제 물건을 들다 삐끗했어요, 아픈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픈 지 얼마 안 됐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는 거라면은 그냥 단순한 염자일 가능성이 있고, 똑같은 요통이더라도 증상이 오래되고 쉽게 낫지 않는다면은 퇴행성 변화나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지금까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만 받았어요, 신경주사를 한 5번을 맞았어요, 그래도 효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경주사 5번 맞고 왔는데 효과 없으면 5번 더 맞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원하셔서 이제 엑스레이를 검사하게 되면은, 엑스레이는 뼈만 보는 검사라서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뒤에 있는 신경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MRI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뒤에 있는 신경까지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MRI를 보시면은 네모난 척추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사진을 보면은 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하던 게 푸석푸석하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고,
뒤로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다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나요?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그래도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적극적인 시술 같은 걸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럼 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단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간단한 시술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게 신경강압술이라고 하는 건데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안쪽으로 얇은 카테터를 올려서 병변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착되는 걸 방지를 하면서 신경 염증과 이제 부종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그냥 이런 시술이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뭐 보존적인 치료나 뭐 적극적인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리고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서 이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나라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다리에 마비,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은 뭐 대표적으로 투포트 척추 내시경이 있고, 허리에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은 내시경을 보고 한쪽은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이제 수술과 비교해서 상처가 작아서 상처가 많이 안 남고요. 그리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손상도 별로 없고 출혈도 적고, 이전에 수술하면 뭐 거의 일주일 누워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박 3일 정도면은 입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처 크기가 1cm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작고,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이 기존 수술 방법과 유사하다 보니까 다양한 허리 질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작고 손상이 작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어떤 감염이나 뭐 염증 발생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내시경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뭐 터져 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을 잘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처럼 내시경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MRI에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수술 후에 잘 제거되고 신경이 잘 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로는 뭐 채소 침습 미세 현미경 척추 수술이 있고요. 말 그대로 뭐 허리에다가 작은 통을 넣어서 미세 침습, 채소 침습으로 상처를 최대한 적게 내서 수술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허리에 나사못 넣는 수술까지 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 난 특별히 별로 뭐 힘도 안 쓰고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앉아서 일만 하는데 척추가 질환이 왜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척추 질환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된 자세, 뭐 운동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을 꼽자면은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이랑 부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그럼 잘못된 자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기로는 뭐 척추에 하중이 많이 가는 자세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서 있는 자세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누워 있는 자세는 뭐 75, 25 이렇게 하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허리를 많이 숙인다거나 아니면 앉아 있는 자세, 특히 앉아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 뭐 이러면은 거의 최악이고요. 이런 자세들은 허리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반다리 하는 자세, 이 자세는 정말 내가 허리를 망가뜨리고 싶다, 그럼 이런 자세 많이 하십시오. 그럼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면은 척추 퇴행성 변화가 이렇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척추 퇴행성 변화는 뭐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 감퇴나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척추가 점차 망가지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MRI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였던 디스크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하였던 디스크가 계속 안 좋은 힘을 받으면서 푸석푸석하게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MRI 상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고, 이게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더 내려앉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그럼 바른 자세는 뭔가요? 뭐 물어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는데, 일단 바닥에 앉지 마세요. 바닥에 앉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앉으실 거면은 의자에 아래 허리를 대고 기대서 앉으세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앉더라도 뭐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한 번씩 일어나 주거나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자세를 딱 핸드폰 하는 자세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이 앞으로 많이 빠지면서 숙여지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긴장되고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이제 안 하시려면은 목을 어떻게 내가 막 C자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가슴을 좀 피시면은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가급적 가슴을 좀 펴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뭔가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은지, 어깨를 돌려서 이렇게 승모근 긴장돼 있지 않은지 확인을 좀 하세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 목을 좀 뒤로 젖혀서 한 번씩 뒷목의 긴장을 풀고 하중을 낮춰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북목 짤인데요. 이게 그냥 프로게이머들인 것 같아요. 대결을 앞둔 프로게이머들인 것 같은데, 왼쪽 프로게이머들은 이렇게 자세가 좋은데 오른쪽 프로게이머들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는지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가 있고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운동 역시 척추에 이제 하중이 많이 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면은 생각하시기로 나는 이제 운동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허리가 약해져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고 막 허리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근데 허리 강화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줘서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몸짱 뭐 이런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잘못하고 이제 허리를 망가뜨려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드리프트는 이제 허리에 근육 발달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허리에 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육은 발달되더라도 뭐 디스크나 관절 이런 거는 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하시든가 아니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프 역시 기본 자세가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이게 또 트위스팅, 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허리나 목에 하중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척추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이제 수영, 뭐 걷기, 실내 자전거와 같이 이제 허리나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코어 운동, 그 중에서도 플랭크 자세를 추천 많이 해드립니다. 플랭크 자세는 이제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자세고요. 그 중요한 거는 등에서 허리, 엉덩이가 일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엉덩이가 너무 이제 처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고 허리 일자로 쭉 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씩 이 플랭크를 하는데요. 해보면은 한 1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 어찌나 안 가요. 이제 1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옆에 보면은 시간 나와 있는데 이게 9분 30초가 아닙니다. 9시간 30분 동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뭔가 이게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기네스에 올라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플랭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약을 해보면 척추 질환은 팔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중을 줄일 수 있는 자세나 운동을 하자. 그리고 플랭크 많이 하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